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생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 가격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큰 틀에서는 미국 달러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돼지고기. 영어로는 pork라고도 하는데 이게 거래명으로는 lean hogs, R-E-A-N-H-O-G-S, lean hogs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돼지고기가 이렇게 불린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 돼지고기의 가격을 지금 보시면은 2006년부터 지난 한 15년 동안의 가격을 보시면은 거래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지선과 안전선 사이에서 되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가격 50불에 거래되고요.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는 무슨 137불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거의 100불과 50불 사이에서 주가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한번 상승을 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으면 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investing.com 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돈육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H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연간 소비량이 1억 톤을 초과한답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가 식용뿐만 아니라 제약회사가 약을 생산을 할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약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냐면은 인슐린, 옥시토신, 에스트로겐 같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약들을 생산할 때 제약회사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산업용품 제조를 할 때도 산업용품을 제조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접착제, 장갑, 신발, 버튼, 화장품, 크레파스, 심지어 플라스틱을 만들 때까지 이 돼지고기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의 가격 변동 영향은 역시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료 가격, 두 번째는 날씨, 세 번째는 중국,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러스인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사료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비용이 돼지 생산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합니다. 그 말은 즉 이 돼지고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 가장 큰 비용, 사료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옥수수 가격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반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낮은 무게로 돼지를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반비례한데 옥수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돼지고기 가격은 공급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옥수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돼지들이 더 포동포동하게 살을 쪄서 높은 무게로 돼지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씨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다른 원자재 날씨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날씨하고 돼지고기 가격의 날씨가 다른 게 늦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매우 따뜻한 날씨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돼지의 활동이 저조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짝짓기의 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적은 수의 출산이 발생을 하고 공급이 감소하게 돼 돼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옥수수의 경우에는 옥수수가 따뜻한 날씨가 발생을 하면은 옥수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역시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도 매우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류에서 다르냐면 돼지들의 활동이 저조해져서 짝짓기 욕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결국에는 돼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가격 변동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전 세계 돼지고기 공급량의 절반을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산으로도 부족을 해서 자기 국가만에서도 이제 돼지고기를 키우는 게 부족해서 전 세계 돼지고기 수입량의 약 20%까지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중국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 간에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역전쟁이 갈등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역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 인플루엔자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돼지가 대량 폐처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ABC 뉴스가 났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난 기사인데요. 전 세계에서 돼지가 4분의 1이 폐사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동물이 폐사 처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지 않게 되고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이거 우리가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어떠한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폐사가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도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먹는 것 이외에도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에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거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ETF를 거래를 한다고 하실 때 높은 기온으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예상으로 될 것 같으면은 선물이나 ETF를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은 수의 매출이, 적은 수의 출산이 기록이 될 것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이때 또 돼지고기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적은 수의 출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돼지가 얼만큼 출산이 됐는지 이거를 또 기록을 해서 공식 기록으로 발표를 하는 일자가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주의를 하다 보면은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할 때 매수를 하면은 아무래도 돼지고기가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ETF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ETF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관련 ETF가 없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왜 없을까라도 생각을 하지만 없기 때문에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중요한 돼지고기 관련 회사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홀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심볼은 HRL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타이슨 푸드라고 하는 회사는 TSN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Beyond Meat라고 해서 BYND인데 사실 이 회사는 동물성 고기가 아닌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콩이나 아니면 야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돼지고기 관련 회사로 큰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홀멜스, 이 회사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891년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어스틴이라고 하는 도시에 헤드쿼터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제조 공장이 총 40개국 있고 수출국이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가 약 80개국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제품이 바로 스팸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스팸 장 많이 먹잖아요. 이 회사가 만드는 회사입니다. 홀멜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팸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돼지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려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햄, 소시지, 치킨, 소고기, 양고기 같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이슨 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는 1935년에 창립이 된 회사로 미국의 알칸사스 주의 스프링데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헤드쿼터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닭고기 회사인데요. 그 외에도 소고기, 돼지고기를 가공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소고기를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가 생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 이 타이슨 푸드,
홀멜스, 이 두 회사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홀멜스가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매우 매력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팸이 더 많은 국에 더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면 될수록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타이슨 역시 꾸준히 상승을 해왔지만 그래도 좀 더 굴곡 있는 회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65불에서 60불 사이에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회사의 펀더멘탈 비율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PE만 보시면은 타이슨 푸드가 11.06으로 회사가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퀵 레이쇼만 보면은, 커런트 레이쇼만 보면은 홀멜스가 더 좋은 회사라고,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면은 홀멜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채가 더 낮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년간의 매출을 보면은 둘 다 매출이 매우 저조해요. 사실 0.70하고 0.90을 비교하긴 하지만 물론 매우 큰 매출이기 때문에 큰 돈이긴 하지만 둘 다 비슷하긴 하지만 TSN이 아주 좀 더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sales quarter to quarter, EPS quarter to quarter만 보면은 TSN이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 ROE, ROI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회사의 ROE만 보면은 타이슨이 6.20으로 더 낮네요. 죄송합니다. HRL 10%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 좋죠. Return on Asset이잖아요. 자산 대비 얼만큼의 매출을 기록을 했냐인데 10%면은 6.20보다 더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더 매출을 자본 대비 많이 창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OE 역시 HRL이 더 높고요. ROI 역시 더 높습니다. Gross Margin 역시 HRL이 더 높고요. Operating Margin 역시 HRL, Profit Margin 역시 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슨 푸드, 홀멜 두 개만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타이슨이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홀멜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자본 대비 수익률도 훨씬 더 좋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욘드 밋, BYND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립일은 2009년에 창립을 했고 실제로 IPO가 된 연도는 작년에 IPO가 됐으니까 1년이 조금 더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엘세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성 육류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식물성 육류라고 하면은 콩이나 아니면은 야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육류를 대체를 하는 고기, 패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를 모방을 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형 유기농 식품 마트 중에 홀푸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기농 식품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에다가 치킨 대체 식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대단한 게 미국의 빌 게이츠나 아니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초에 이 회사가 IPO를 해서 주가가 약 40불에서 220불까지 갑자기 급상승을 했어요. 그 뒤로 다시 하락을 한 다음에 6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141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 비율들을 보겠는데요. 사실 빨간색이 되게 많은 게 IPO를 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상으로만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퀵 레이셔나 커런트 레이셔는 5.70, 8.60이라는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반면에 ROE는 모두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PE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회사가 이 주가가 매출 대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소고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소고기의 경우에는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난 뒤에 76.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114불로 그래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생우회가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지난 10년간 가격을 보았을 때 171.65불로 가장 높았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회사의 이
원자재 가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생우 선물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LE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우의 선물 마켓은 1964년도에 CME라고 해서 시카고 머천다이스라고 하는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처음 1964년도에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생우 선물 마켓의 경우에는 미국, 브라질, 중국이 세계 최대 소고기 소비국인데요. 1인 연간 평균 소고기 섭취량이 그러니까 미국, 브라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국 연간 평균 쇠고기 섭취량이 30kg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 생우의 가격 변동해 주는 것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전에 돼지고기하고 매우 비슷한데 사료 가격, 날씨,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료 가격,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 콩, 밀 등의 가격이 생우를 먹이는데 사용이 되는데 소고기 가격에,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낮은 무게로 판매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공급 증가로 이루어져서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를 보았을 때 날씨가 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현충일 5월 31일부터 날씨가 따뜻한 기간까지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5월 31일부터 날씨가 따뜻할 때까지 약 9월 때까지 미국의 생우가 가장 많이 팔리는 수요가 가장 높은 기간인데요.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돼지고기하고 좀 다른 이유에서 날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돼지고기는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은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돼지들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짝짓기 횟수가 줄어들어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면에 생우 가격이 변동해 주는 거는 이때부터 5월 31일부터 따뜻한 기간 동안 성수기이기 때문에 소고기 양이 갑자기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인데요. 돼지고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광우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우가 폐사를 하게 되고 공급이 급감을 하게 되고 생우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생우는 식용뿐만 아니라 가죽, 농업, 비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식용 수요가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우 관련 회사가 총 3개가 있는데 이전에 설명드렸던 타이슨 푸드, 그리고 홀멜 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타이슨과 홀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시스코부터 보면은 시스코, SYY라고 하는 회사인데 창립일은 1969년도이고요.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직원은 6만 9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가 식당, 의료 및 교육시설, 호텔, 외식 서비스 및 다른 회사에 식품, 소형 식기, 주방 장비를 배포하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식당, 의료, 호텔, 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등 햄, 소시지를 가공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고기 회사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73불까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73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PE 레이시오를 보시면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를 보니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current ratio, quick ratio 보면은 1.30, 1.70이고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좋지 않은데 이거는 그 이유가 이 회사가 육류를 판매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의료 및 호텔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육류 제공업체보다는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년간의 매출을 보시면은 1.70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육류 회사, 아까 보셨던 타이슨이나 홀멜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지난 5년 동안의 매출 기록을 보유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 ROE, ROI만 보면은 ROA, ROE가 둘 다 마이너스고요. ROI는 3.90입니다. 그로스 마진은 18%, 오퍼레이팅 마진이나 프로핏 마진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코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생후 가격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다양성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공부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하면 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씨라는 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공급과 수요만 생각을 하면은 가격 변동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농산물 그리고 생우, 목재 가격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가격 이해를 하고 먹으면 더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해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